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 여기에 2분기에 책정된 저 배정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가슴 저리고 어젯밤에는 되게 좀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죠. 중간에 잠이 깨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이 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저는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연찮게 이제 IMF 때 보증을 쓰게 됐고,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모순도 있을 정도로 분홍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보리밥도 안 먹고 잘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 40 넘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무렵에 우연찮게 그 창업주가 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제목이 재밌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유통이었어요. 마치 학교 다닐 때 봤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시대가 변한 것처럼 유통의 일이 변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내 주변에 와 있었구나 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7년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월이 간지를 몰랐고요. 부채를 한 8억 정도 안고 있는, 살림은 살림대로 없어지고 빚은 빚대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는데 8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저녁에 자면서 아침에 눈을 정말 안 떴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이 자리에 못 섰을 건데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막연한 바람들, 뭐가 없을까 하는 상태에서 그 일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했었는데 안 됐었어요. 근데 또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와서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부채 1억 이상 되신 분 손 들으는 게 꽤 들더라고요. 1억 이하는 앞으로 빚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몸 안에 있는 점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억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님도 하나님도 이 가난은 구제를 안 해줍니다. 백날 철하기도 하고 해도요, 답 없어요. 그냥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짧은 시간 안에 왜 내가 다시 여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빚만 났다나 이 수당을 1,000만 원, 몇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기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 바닥밖에 없어요. 그걸 첫째는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유통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유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터미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유통을 이해하시면은 애터미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애터미가 새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 쓰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고, 제가 진행했던 아주 기본적인 그걸 단순한 걸 반복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8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꿈입니다. 꿈. 자, 과연 그러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냐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결의결단. 이거 커미트먼트거든요. 누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본인과의 약속만 하시면 돼요. 1번하고 2번이 우리 성공하는 데서 90%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꿈을 갖는 거고, 다시 이 빚을 갖고 한 번뿐인 삶 이렇게 부채로 평생 사는 게 아니고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가 죽기는 너무나 여한이 많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실패를 했는데 또 네트워크를 찾았어요. 왜요? 시대가 변한 것처럼. 학교에서 배울 때 원시사회, 농경사회, 산업화, 공업화, 정보지식사회, 저도 제1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그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거의 실업계 공고를 갔어요. 조국 근대화 역군해갖고 연장통 들고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그 공고가 금호 공고죠. 구미의 박정희 때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자격증,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 가면은 전부 매듭에 싹쓸이 했던 그런 기술력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보 지식 사회, 인터넷 혁명, 유비쿼터스, 전자 상거래, 지금은 제 4차 산업이라고 듣도 보도 못했던 알파고가 등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변했는데 누가 안 변하더라? 나만 안 변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는 어렸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꿈들을 꾸시기를 바라겠고, 그 꿈이 명확하다라면 애터미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본인과의 커미트먼트. 누구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명확히 되면은 명단을 적고, 왜 적어요? 초청하고 초대하려고. 초청 초대하고 뭐 하려고요? 소드 플랜 보여주고 제품을 전달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하는 거고, 들어보니까 어때? 써보니까 어때? 좋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폰서와 상담하고 복제하고. 자, 내가 하는 일을 복제될 걸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 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우리가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우리가 힘 모아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 진짜 우리가 원했던 그런 꿈들을 성취하는데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런 띄어질 각오로, 그런 약속을 가지고 리크루팅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조는, 유통은 이 제조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다 소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랜이 있죠. 유통. 이건 마케팅 플랜입니다.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옛날에는 총판, 도매점, 소매점에서 소비자한테 오는 거죠. 400원에 만들어진 물건이 총판하면서 500원이 되고, 도매점은 700원이 되고, 소매점은 1000원이 되고, 은퇴기는 1300원에 사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비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벌어온 것을 뭐요? 지출하는 거죠. 이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어찌 보면 허비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울 때 소비자는 왕이고 소비자 주권 시대가 온다고 배웠을 건데, 여전히 뭘로 살더라? 봉으로 살더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슈퍼가 다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는지 혹시 아세요? 넘타도 하지 마세요. 장사가 물어보세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지, 장사만 잘 되면 왜 문을 닫겠어요? 그죠? 아까 할인 매장에서 홈플러스, 이마트, 이 대기업에서 여기서는 1000원에 팔더라는 거죠. 1300원에. 300원 이기니까 가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죠. 더 싸고 나한테까지 뭘 해줘요? 배달까지 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유통 기법이 있는 거예요. 네트 소비자 조업을 거기 잡는 그물처럼 이걸 만드는 일이라고요. 저희 하는 일이에요. 뭘 만드는 일요?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 저희 일인 거죠. 자, 몇천 원씩 투자한 3천억 내지 5천억씩 투자하는 유통업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세계 회사들의 올린 매출이 연 40조가 넘어난대요. 저희 이코노미스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09년 10월부터 작년까지 수당으로 나간 돈이 1조 원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 7년간을 모은 애터미가 올린 매출이 약 3조 원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합한 것이. 거기서 1조를 수당으로 우리한테, 소비자인 은퇴기한테 준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애터미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마케팅 플랜만 있는 거예요. 박광렬 회장님이 물건을 만들지도 몰라요. 그죠? 보상 플랜이 아주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품을 런칭해 줬던 콜마 BNH 회사,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장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연구소 기업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지은 회사 봤어요? 없었을 거예요. 1호로 콜마 BNH에서 만든 제품 잘 안 팔렸는데 저희 박광렬 회장님이 이 보상 플랜을, 진정 이걸 내가 만들었나이까 하고 자문한다잖아요. 그러죠? 이 정의롭다는 말을 처음 오신 분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진짜 이걸 좀 더 알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가지고 뭐요?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몇천 원씩 투자해가지고 10조 넘는 매출을 올리면은 쉽게 말하면 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에서? 소비자인 우리의 주머니에서. 쉽게 말하면 뭐 힘써 애쓰고 일해서 벌어온 수입을 다시 가져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너무 길들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비자인 은퇴기한테 비빌 언덕이 빚밖에 없는 은퇴기한테 뭐요? 유통의 자영사업의 기회를 준 것이 애텀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여기 가져가니까 무슨 생색을 내고 큰 벼슬을 한 것처럼 빼다 오신 분 있죠? 회개하세요, 회개. 오늘 오시고 다음 주 한 번 더 오시고 석서스까지만 한번 우리 장깨밭이도 3세판 하잖아요. 3번만 이런 모임에 한번 참석하시고 센터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 보상 플랜을 스폰서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돈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직급 30, 70, 150 이런 숫자도 있거든요. 후원수당. 후원수당은 매출이고 직급수당도 판매사, 다이어마스터 이렇게 있어요. 7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딱 보면서 7년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7년만 하면 한 달에 5천만 벌겠다라는 것이 됐어요. 여성분들이 마치 10개월 만에 임신하면은 10개월 만에 아름다운 나를 빼닮은 새로운 생명이 올 걸 알고 임신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7년만 더 고생하면은 한 달에 5천만 벌겠구나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던 거죠. 어차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통은 일이 간다라는 걸 여러분 그걸 하나 첫째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할인 매장들이 올 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저는 고향 여수인데요. 완도에서 명절 되면 김장수들이 김을 미역이랑 이고 왔었어요. 그리고 김에다가 밥을 싼 거 아니고 밥에다가 김을 조금 붙여가지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죠? 그러면 온 동네 2박 3일 돌다가 김 다 팔고 돈을 가져간 거 아니죠. 그 지역에 없는 섬지방에 없는 깨나 찹쌀 이런 걸 이렇게 둘러 문물 교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물 교환, 슈퍼, 할인 매장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보다 더 진화될 유통이 과연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소비자가 왕이고 소비자 주권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소비자인 나한테 유통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는 프로슈머 마케팅인 거예요. 프로듀서, 콘슈머 합성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비로 끝났는데 이 프로듀서, 드라마 제작자, 생산자인 거죠. 소비자인 은퇴가 지금 어마어마한, 저는 하루에 점포도 없는데 약 1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요. 좌측에서 5천만 원, 우측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매일 600 이상이 되니까 하루 일당 75만이라는 거죠. 그걸 모아서 주급으로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이건 무점포예요. 몇천 원씩 투자한 유통업, 집에까지 배달하는 이런 인터넷 쇼핑몰도 가격이 싸고 저렴하는데, 근데요, 이 네트워크는 이거 점포 이름이에요. 네트워크 유통의 이름이라고, 다단계가 아니고. 400원에 만들어주면 단계 오면서 1,300원에 산 나가 다단계를 했던 거고, 그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다단계 물건을 산 거고, 우리는 지금은 무한단계의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근데 점포도 없죠. 광고도 안 해. 그러면 1번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철저히는 싸야지. 그래야 손이 오죠.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처럼 배달해 주겠다. 세 번째, 수당을 주겠다라는 거죠. 마케팅대로. 저는 과거에 이게 돈 벌러 갔던 거예요. 빚이 8억이나 있는 놈이 뭔 치약시설이 필요합니까? 어렸을 때는 손가락에 소금 해도 되고 머리를 매일 안 깔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감고. 왜요? 옛날 어른들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입을 줄이라 그랬으니까. 소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좋게 그냥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만 하고 이런 소비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돈 준다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분에 넘치는 과소비를 해서 결국 마이너스가 된 거죠. 결국은 이게 제조업체도 소비자들이 없는 유통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소비자가 있어야 유통이 되는 거죠. 슈퍼가 손님들이 안 오니까 문을 닫은 것처럼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제품 만드나 마나. 콜마 B&H도 위기가 있었는데 누가 구해준 거예요? 애터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보상 플랜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의미 없어요. 심리적으로 네트워크하게 되면은 내가 하기 싫으냐, 팔기 싫고 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누군가 똑똑한 놈들을 잡아가지고 앵벌이 시키고 나는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려고 이런 생각하는 건데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개고생활 한번 해봐 놓으니까 이건 너무 쉬웠어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자청력 우백호. 또 저도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 2명만 앉혀놓으면 땡이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요, 지금 선택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조만간에 또 앉아있게 될 거예요. 그때 할 걸, 그때 좀 더 알아볼 걸, 열심히 할 걸, 껄껄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가장 일하기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아셨죠? 예. 예. 장담하건대 나름대로 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슈퍼를 오픈하면은 축하 개업 예배도 드려주고 선구 액자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빅비즈니스를 한다는 분한테 앞에서 무식하게 그런 다단계 하지 마라, 그런 피라미드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할까봐 책을 좀 봤었어요. 우리 회장님처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책장이 하나 만들어질 만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는데 그것도 다른 회사에서는 막 배팅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기업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정말 우리 애터미는 특이한 회사예요. 특이해도 아주 특이해요. 회장님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그죠? 왜 매출을 올린다는데 왜 그걸 통제하냐고요. 다른 회사는 매출을 올리려고 프로모션을 걸어요. 하나 사면 1+1 주고. 우리는 뭐예요? 왜 1+1 하는지 아세요? 안 팔리니까.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파는데 1+1 하겠냐고요. 이 유통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달리 보세요. 점포도 없고 광고도 아니까 무조건 가격이 싸야 된다. 소비자들은 대다수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라보고 놀라가 소뚜 보고 놀란다고 다 안 하려고 그러죠. 원님 지나가라고 길 닦아 놓으니까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고. 예. 굉장히 전통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비빌 언덕이 없는 저희들한테 자영사업의 기회를 준 건데 이게 많이 오용이 됐던 거죠. 거기에 우리는 불나방에 지 되어준 줄 모르고 갔던 거예요. 수당을 띠먹지는 않죠. 회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나면 제조회사도 문 닫고 유통회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팔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한다라면 이 회사가 100년을 간다 안 간다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팔지를 못한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시간을 팔아요. 시간이 가장 소중하지 않던가요? 이 시간만 파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다가 내 기술 이걸 얹어서 팔아. 그래갖고 뭐요? 월급이란 걸 받아요. 시간에다가 내 노동, 내 지식을 다 세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 받은 걸 다 소비하더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라는 제조회사에서 뭐요? 성경 지식을 배워. 교회에서 성경 지식을 팔아. 근데 누가 안 와요? 성도들이 안 오면 문 닫아야지요.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대형교회로 가는 거죠. 의사들은 의대에서 배워오죠. 병원을 차리는데 환자가 안 오면 문 닫는 거죠. 세상은 다 이렇게 프로덕트, 플랜, 피플 이런 유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990원이니까 가짜게 보지 마시고요. 이 안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 밸류, 점수, 밸류는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 정말 새롭게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대는 변했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점포니까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죠. 그러면 내가 가야죠. 내가 5천만 원을 벌려면은 열심히 행동을 하면 되냐?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5천만 원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7년 하면 한 달에 월 5천이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했지. 10개월 만에 아기가 나올 걸 알고 임신을 한 것처럼 이걸 명확히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행동하는 거죠. 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데 뭐하러 인내를 해요? 10개월 만에 10년 만에 얘기가 나온다는데 누가 임신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행동을, 액션을 하더라는 거죠. 지칩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이걸 스폰서들하고 잘 진행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 믿음이 행동을 낳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여야 돼요. 제주도가 지금 물에 잠겨 있을까요? 떠 있을까요? 떠 있다라고 뭐죠? 가정을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회장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점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내가 뭐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적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아시겠죠? 예. 그러려면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확신들, 믿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 예. 그래야지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닌데 리테일,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를 통해서 후원을 쉽게 하려고 우리는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이 세미나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같이. 그게 정답이에요. 왜 똑같은 걸 하냐는 거죠. 후원하기 위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판매 사업 아니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강고등어가 25,000원짜리입니다. 25,000원짜리를 사게 되면 3,000 PB를 줘요. 그러면 30만 PB, 30만 PB가 됐을 때 수당을 75,000원 정도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몇 박스를 팔아야 30만 PB가 돼요? 100박스, 그죠? 이쪽도 100박스, 그죠? 그럼 200박스, 매출로는 500만 원이라고 매출을 이뤘는데 수당을 75,000원 준다. 이걸 설명하는 나도 미친놈이고,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정말 정신병자죠. 왜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 관점에서, 패러다임에서, 고정관념에서. 그러면 네트워크의 소득은 크기를 보지 마시고 변화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변화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파는 거 아니에요. 포터 사가지고 싱싱한 강고등어 왔어요. 알아서 뒤집어지는 강고등어 그걸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를 이쪽에서 100명 소비자를 만들고 각자가 한 박스에서 사 먹게 되면은 파는 거죠. 자, 인프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분들이 있으면은 슬립바드 나오게 되면은 알아서 사 먹는 거죠. 그냥 내 혼자 그냥 멀쩡한,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맥없이 살 뺀다고 막 조금 먹고 과소비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100명 중에는 저거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저는 집사람 편하라고 아침에 밥을 안 먹어요. 예, 더 주무시라고. 예.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되게 포만감이 오더라고요. 그걸 오래 목회하면서 습관이 되려니까 먹으면 하루 종일 더부룩하더라고요. 이 소득의 크기를 보지 말고 변화를 보시라는 거죠. 어차피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35% 법인의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35리터 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10리터를 먹고 5리터를 가져가고 5리터를 가져가고 이러면은 한 서너 명이서 절반 이상을 가져가 버리더라는 거죠. 예통이 보상 플랜은 한 사람이 1리터씩 35명에게 5천만 원씩 나눠주더라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이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다. 무슨 자본주의라고 할까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대중자본주의. 이 소비자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더라는 거죠. 소비자가 선택하니까 이런 사업, 저희들 어떤 사업을 볼 줄 알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이걸 선택해서 뭐요? 이런 소득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판매하는 일은 후원을 쉽게 하려고 파는 거지 PB 올리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칩니다. 두 번째, 후원은 뭐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저처럼 이걸 참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법만 바뀐 거지 이미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곱셈 나눠서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네트워크가 안 하는 사람은 구구단을 외워야 되게 돼 있어요. 이 비즈니스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역사가 60여 년이 가차이 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 리크루팅. 그리고 앞으로는 판매도 안 해도 돼요. 뭐요? 소비 자체,
구매 자체가 매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초창기 때는 제품이 두 개였기 때문에. 그래, 팔지 못하면 니한테만 팔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셨죠? 예, 이런 네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할 사람들이 앞으로 지발로 들어올 거예요. 알아서 부지런히 내가 얘기했을 때. 세 번째, 이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데 와보니까 저런 평범한 IQ 70인 목사였던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뭐가 돼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나는 쟤보다는 100번은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트워크는 이게 퍼스널 셀링이라 해요. 퍼슨 투 퍼슨. 그거 다이렉트 셀링이라고도 하는 거죠. 각자 자기 아이디 가지고 회사하고 직속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처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최고의 앞으로 4차 산업이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오프라인, 휴먼 터치, 아무리 하이테크가 시도하더라도 하이터치가 안 되면은 그 기업은 전속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 네트워크를 이렇게 좋아하냐면은 첫째는 빚을 갚아야 되고요. 한 번 옛날에 잘 살았는데 망가져가지고 막내도 목사고 누나도 전도사고 다 하는데 쪽팔려서 동네를 못 가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똥기나 끼고 막 그랬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더라. 근데 배운 건 도둑질이고. 제가 수십 개를 들어도 선택 기준이 있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짐 폴 게티가 한 얘기가 있어요. 20세기의 미국의 억망장사였어요. 최고로 23세의 억망장자가 돼서 석유 최고급자인데요. 첫째는 그 사람이 1번 자기 사업을 하래. 두 번째, 수요가 큰 제품을 공급하래. 세 번째, 그 제품의 100% 만족 보증대를 실시하래. 환불해 주래. 그리고 네 번째, 타 경쟁사보다 우월하래. 다섯 번째, 내가 노래가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가, 그걸 보래요. 여섯 번째, 타인의 성공을 발판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좌우에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둘둘이 있으니까 제가 2억이 넘는 거지, 그들을 짓밟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 머릿속에는 항상 그 기준치가 있었어요. 대기업들이 수천억을 들여서 왜 이런 유통업을 하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생필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본질적인 거, 가격이 싸다는 데 그 답이 있어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 이 팩트를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예. 이 오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간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거 힐링할, 일부러 관광도 하는데 이게 즐거워야 돼요. 왜요? 5천만 원을 가져다 주는 일이니까. 시대가 변한 것처럼 유통이 어땠다고요? 변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부자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200만 원을 주는 월급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1년을 일했는데 수당을, 월급을 안 줘. 대신 1년에 무상으로 일하는데 1년 후에는 네가 죽을 때까지 200만 원은 이 월급을 그때 주겠다. 여러분, 1번을 택하겠어요? 2번을 택하겠어요?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자, 과연 이걸 제안하는 주인의 말을 믿느냐는 거죠. 네가 믿느냐. 그죠? 우리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이때까지가 옷도 판매사를 만들면은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이 2017년 6월 29일이죠. 그러면 2010년 6월 29일이 있었을 거죠. 앞으로 2025년 6월 29일.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살림이 나아지셨습니까? 여전히 이 과정 속에 소비는 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했잖아요. 근데 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성공했던 분들은 이때부터 뭘 시도한 거예요? 제품 바꿔 쓰고 그게 싸좋다 하고 가보자, 변화를 시도했던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을 새롭게 도전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챌린지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이스 잘 선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체인지 3C에서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려면은 얼굴 성형까지 한다 그래요. 얼굴은 저희는 성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마음보, 심보만, 정성상냥, 유지경성 저런 부분들처럼 내 마음의 생각만 성형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네트워크는 아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라고요? 예, 사랑이 제일이다 하는 것처럼 믿음에 있으면서 소망하고 아까 5천만 원을 확실히 바라보고, 예, 이게 내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 사랑으로 하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걸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론짜리 하나 안 들고 소득이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와서 이런 성공의 길을 강의할 무릎대게 되면 나는 수억의 소득을 받아갈 것 같으면 양심상 이런 말 못 하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몇 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론짜리 하나도 안 틀리고 같은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상한성이 있는 그런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플랜을 돌아가셔서 초대하신 스폰서님들하고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정말 남한테 소개해도 괜찮은 그런 제품인지 내가 체험해 보시고 내 몸에 맞지도 않는 것을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다가오는 2025년쯤 되기는 그때 내 선택에 옳았고,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 남은 삶이 훨씬 값지고 멋있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분명 희망차게 떠오르지만 석양 노을지는 황혼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난해도 꿈을 꾸게 되면 부자가 되고요, 지금 내가 부자야 할지라도 꿈을 꾸지 않으면 필히 가난해진답니다. 모두 꿈을 꾸는 꿈의 디자이너들이 성공을 디자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